팔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자, 1번. 빈칸에 적합한 계정 과목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었죠. 채무증권으로서 만기 보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예스로 가면 만기 보유 증권, 노후로 가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다시 노후로 가서 단기 매매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부동산의 가치가 급상승해서 이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상 토지의 가액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에 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 후 토지 가치 상승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떤 특성을 강조한 것인가? 신뢰성 중에서 검증 가능성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현금흐름표 상에 어떤 기업 활동으로 나타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전세 자금 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 모두 투자 활동이죠.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주석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품 제조원가라고 그랬습니다.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5번. 대손 충당금 잔액이 각각 1250만원, 24만원이었다.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대손 상각비를 물었어요. 이거 똑같은 문제죠. 예, 31만 3천원이었어요. 5번의 답은 3번의 31만 3천원입니다. 6번 문제예요. 100주를 60만원에 취득하였다. 맨 끝에 연말에 매도가능 증권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취득원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60만원 나누기 100주 하면 6천원짜리예요. 6천원짜리가 6,500원이 됐으니까 500원 늘어났습니다. 500원 곱하기 80주 남았으니까 4만원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자산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니까는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매도가능 증권은 기말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보유 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지분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8번.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액의 뜻이 뭐죠? 받지 못한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분기에 추정한 걸 봤더니 대변의 매출 채권 8만원, 7만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8만원하고 7만원 두 개 대준 거 15만원이 대손액, 받지 못한 돈이 되겠죠. 8번의 답은 3번이에요. 9번. 토지와 건물을 3,500만원에 일괄 구입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비용이 200만원 들었죠. 취득원가는 3,700만원. 2번이 답이 됩니다. 9번의 답은 2번. 10번.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 묶은 것을 물었어요. 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공한 후에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아직까지 매입 의사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A 당연히 재고 자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품 판매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제공하는 을회사가 판매를 위해서 반출한 상품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도 들어갑니다.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어요. 당연히 팔린 거고요. 목적지 인도 조건은 도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들어갑니다. A, B, E.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볼까요? A 주식과 B 사채를 구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A 주식은 당기순이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B 사채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다. A 주식을 봤더니 10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10만원짜리 거래원가가 있죠. 거래원가가 만원이 있어요. 당기순이익 인식 금융자산은 거래원가는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분계를 하잖아요. 취득원가 10만원입니다.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거래원가 포함하는 거고요. 32만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분계를 해드리면 A는 단기매매 증권 10만원, 수수료 비용 만원 또는 지급수수료입니다. 대변에 현금 11만원이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32만 원, 대변에 현금 32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줘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의 답은 2번. 12번. 지분증권 처리 시, 취득 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지분증권 취득 시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지분증권 취득 시 취득부대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방금 전에 11번 문제처럼 단기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매도 가능 증권은 가산하는 거죠. 12번의 답은 2번이 틀렸죠. 3번. 지분증권 취득 시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액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한도로 취득원가로 계산을 합니다. 증여에 의해서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13번.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중요한 의결권이나 아니면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4번에 일반적인 기술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죠.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 중간재무제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계정과목을 요약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14번에 틀린 것은 4번이죠. 14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5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그쵸? 표시하는 거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처분손실, 총액주에 의해서 모두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15번의 답은 2번. 16번. 16번 문제 6월 말 재고액을 물었습니다. 선입선출법일 때 괄호 열고 닫고 400개 나와 있는 게 팔린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니까 위에서부터 팔린 거예요. 200개 모두 팔렸고요. 500개에서 나머지 200개가 팔렸으니까 남은 게 300개 남았겠죠. 3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36만 원. 그리고 밑에 14만 원 두 개 더해서 50만 원.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16번의 답은 2번. 17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었어요. 1번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산하지 않았다. 네,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고요. 3번은 수익 비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4번은 비용을 비용으로 분류를 잘못했을 뿐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17번의 답은 1번. 18번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주당 순익을 주게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죠?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고,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25%를 15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시 분계가 차변의 투자 주식 150만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이 150만 원이 갑니다. 순이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순이익을 찾아주시면 16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순이익이 1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160만 원 곱하기 0.25 25%니까 40만 원. 그쵸? 차변에 투자 주식은 40만 원. 대변에는 뭐가 되느냐면 지분법 이익이 됩니다.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 40만 원. 배당금은 없어요. 배당금은 없습니다.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200만 원에 25%면 5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짜리를 얼마에 취득했느냐면 150만 원에 취득을 했으므로 150만 원에 취득했으므로 100만 원의 돈을 더 줬죠. 100만 원 나누기 여기에선 영업권이네. 그쵸? 5년간 상각한다고 그랬으니까는 20만 원을 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20만 원. 그래서 빼주시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음이 지분법 평가손익을 물었으니까 20만 원의 이익이죠.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으면 17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70만 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손상차손으로 계산할 금액을 물었어요. 손상차손의 금액은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입니다.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고요. 회수 가능액은 순매각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장부가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순매각액은 400만 원. 사용가치는 450만 원. 큰 거니까 400만 원, 450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손상차손은 550만 원이 됩니다. 20번의 답은 3번이 답이에요.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21번. 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즉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4억 원에 취득하였다.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기계장치 4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빼주면 2억 나오죠. 2억 원 나누기 5년 그러면 4천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21번의 답은 1번이네요. 21번의 답은 1번.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국고보조금을 빼고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받은 거 2억 원 빼주시면 2억 나누기 5년이니까 4천만 원. 21번의 답은 1번. 4천만 원이 답이 됐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물었습니다. 장부가 2억 원의 토지를 3억 원에 팔고 2억 원을 받았어요. 매년 말 5천만 원씩 분할 수령하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때 팔자마자 2억 원을 수령을 했고요. 2억 원을 수령했고 연말마다 5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거니까 연금연가 시장이절 10% 만기는 2년일 때 연금연가가 1.7355가 나와 있죠. 10% 3년일 때 1.7355 곱해 주시면 8,600 얼마입니까? 77만 5천 원. 결국은 2억 8,600 77만 5천 원을 네 파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2억 원짜리인데. 그래서 답은 2억 원짜리를 2억 8,677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이자란 말이죠. 답은 2번에 8,677만 5천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무형자산으로 보호될 금액을 물었어요. 창업비는 비용이라고 그랬고요. 영업권하고 특허권 두 개 더해서 64만 6천 원. 1번이 답이 됩니다. 4차 할인 차금은 아니죠. 23번의 답은 1번입니다. 23번의 답은 1번. 24번.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전기와 단기가 있을 때 지급을 8,000원 하고 남은 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남은 잔액이 12월 31일에 남은 잔액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에서 2만 1,000원을 또 지급을 했으니까 17만 9천 원이 있어야 되는데 26만 원이 있으니까 26만 원이 있으니까 빼보세요. 얼마를 추가로 설정을 했나? 마이너스 17만 9천 원을 해주면 8만 1천 원이네요.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24번의 답은 3번. 25번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물었어요. 여러분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원가 볼 필요 없죠. 공정가액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500원짜리가 650원에 팔렸으니까 150원이 이익이죠. 150원 곱하기 25주 하면 3,750원이 이익이 됩니다.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25번의 답은 1번. 자, 26번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권은 필요가 없어요. 단기권만 10만 원 중에서 10%면 만 원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3천 원 발생을 했으니까 4천 원 발생했으니까 단기에 나머지 6천 원만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6번의 답은 3번입니다. 26번의 답은 3번. 그래서 전기권은 볼 필요가 없어요. 27번. 법인세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이 맞는 거죠. 법인세 부과되는 세액인 주민세 등은 이연법인세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계산 시 고려되는 거. 27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상계 표시할 수 있고요. 감액평가 한다고 그랬고 현재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세 비용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분계를 바로 해버릴까요?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과세표준 460만 원 곱하기 40% 하면 184만 원이죠. 미지급 세금이 184만 원,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이 나올 테고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60만 원이 다음 연도에는 마이너스 6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는 플러스 60인데 다음에는 마이너스 60이니까 60, 마이너스 60에 40%면 24만 원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법인세가 줄어들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가 줄어들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60만 원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겁니다. 2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60만 원이 올해는 과세소득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460이 됐잖아요. 미래에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60이 돼요. 그래서 미래에는 감소가 되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29번. 매출채권 관련된 회계 처리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대손 처리된 채권이 추후에 회수됐을 때는 동회수된 만큼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키죠. 맞고요. 대손 충당금하고 우선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보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가 판매 관리비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뭘로 더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29번에 틀린 것은 4번이에요. 30번. 유가증권 분류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지분증권은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시장성을 상실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라고 그랬죠. 1번 틀렸어요. 이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보유 증권, 만기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0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30번, 3번하고 4번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게 아니라 유동자산으로 분류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이내 처분할 것이 확실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 변경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2번. 31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수익이 들어갑니다.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영업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업의 비용.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은 현재 90만 원 나와 있죠? 영업이익은 90만 원. 영업의 수익,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주식 할인 할인 차금 상각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니까 여기랑 관련이 없어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매 관리비니까 안 들어가요. 외화반산이익이 6만 원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면 되겠죠. 접대비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금 지급액은 미지급 배당금이죠. 부채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89만 원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3번이에요. 31번의 답은 3번. 32번. 공사 손익을 물었습니다.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죠.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에요. 1차, 2차, 3차 연도까지고요. 토탈 계약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단기 공사 원가가 60만 원. 여기는 60만 원. 2차 연도에는 167만 5천 원. 3차 연도는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단기 발생 원가 60만 원이고요. 총 예정 원가는 300만 원입니다. 진행률이 이렇게 계산하면 진행률이 몇 퍼센트 나올까요? 20% 나오니까 500만 원에 20%면 10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돼서 공사 이익은 40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 원가 나누기라고 그랬어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 돼요. 누적 원가는 이렇게 두 개 뒤에 준 거잖아요. 227만 5천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325만 원으로 늘어나서 진행률은 70%가 나오죠. 그죠? 70%. 앞에서 인식한 게 20% 있으니까 50%가 진행률이 됩니다. 곱하기 50% 하면 25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돼서 82만 5천 원이 공사 이익이 됩니다. 답은 1번. 32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 순매출액이라고 그랬죠? 대변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3,800. 3,800에서 차변 1,000만 원을 빼주면 차변에 2,800이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한 2,800은 총매출액이라고 그랬죠?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100만 원 뺐더니 2,700.
33번입니다. 33번의 답은 3번. 34번. 계약일의 환율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1190원짜리를 1210원에 받았으니까 20원. 20원 곱하기 60달러에서 1200원이 이익이죠. 외환 차익. 나머지는 1160원으로 30원 떨어졌죠. 30원 곱하기 40달러에서 1200원 손실입니다. 답은 1번. 34번의 답은 1번이고요. 35번. 재무정보의 주요 실적 특성이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상충관계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는 신뢰성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1번이 틀렸죠. 신뢰성이 떨어지죠. 6개월치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3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가입법보다는 원가법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진행기준은 목적적 합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36번. 자, 저가평가와 관련된 설명에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2번이 틀렸죠. 제공품은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품, 제품, 제공품이 순실현 가능액이고 원재료만 현행대체원가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6번의 답은 2번. 원칙적으로 종목별 기준을 적용하고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37번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죠? 515만 원에 팔았어요. 515만 원에 얼마에 취득해서 492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23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겼습니다. 37번의 답은 2번입니다. 38번. 장기금융 상품 찾아주시면 당좌기술보증금 4만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정기예금의 단기금융 상품 환매채는 90일짜리니까 현금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의 답은 3번. 39번에 장부가액을 물었어요. 장부가액을 계산을 하면 951963이 발행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951963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12%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비용이 951963 곱하기 12% 하면 114236 114236 여기에서 마이너스 액면 이자가 10%니까 10만 원이죠. 빼주면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14236이 나와요. 그럼 두 개를 도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966, 199, 2번이 답이 되죠. 39번의 답은 2번이고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을 주면 돈이 나갔으니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고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는 영향 없음. 예, 40번의 답은 4번입니다. 40번의 답은 4번. 자, 8회 재무회계 문제를 풀어봤는데 거의 앞부분에서 나왔었던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번 회차에서는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